네, 반갑습니다. 더바른TV의 창쌤입니다. 자,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 축소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택시에서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고, 시, 의회, 그리고 시민단체, 시민까지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한대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축소하지 말고 원한대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 거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자, 평택항은요, 지리적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지리적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개발 면적 축소가 아닌 원한대로 2035 도시기본계획 발표한 내용 그대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 세계 항만으로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가 정상적으로 개발이 돼서 앞으로 이 평택항에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평택 전체적인 인구 증가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평택항이 성공해야만 평택에 앞으로 비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평택항이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평택의 인구는 지금 계속 인구 증가가 되는데 멈출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그림은 뭐냐면요. 평택 도시기본계획 2035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자, 평택에서 가장 중심이 뭐냐면요. 2035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틀은 행정문화도심과 서평택 쪽의 물류관광도심 두 개의 큰 도심 체계로 가겠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진이와 그리고 청북 그리고 미군기지가 있는 여기 팽성, 그래서 두 개의 도심 체계와 세 개의 지구 중심 체계로 가겠다고 2035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서부권이거든요. 앞으로 인구 증가가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이 서부권인데 이 서부권에 이 평택항이 있는 거예요. 이 평택항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만 이 물류관광 도심이 성공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택항 지금 2종 항만배후단지 그 개발 면적을 축소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정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원한대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 개인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왜 평택항이 개발이 되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평택시가 개발이 됐죠. 동부권에. 그리고 송탄. 그리고 이제 고덕국제화도시가 들어왔고 그 중간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20조를 투자해서 이 일대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도 다녀간 이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부권에 하나의 행정문화도심 체계도로 이미 다 확정이 된 거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진이와 그 다음에 청북 신도시. 이 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청북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팽성 쪽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도심 체계와 여기 세 개의 지구 중심 체계가 있는데 이 지구 중심 체계가 진이, 그 다음에 청북, 그리고 팽성, 미군기지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지구 중심이 확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이제 물류관광 도심이 이제 이 서평택 쪽인데 이 서평택 쪽은 어떻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져 있냐면요. 기존 도심, 이 안중권에 기존 도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장 큰 도시개발 사업인 화양지구가 84만 평으로 환지 개발로 지금 활발히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한창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기 껴있는 도시가 이제 여기 앞으로 이제 성장관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들어오고 서해안고속도로고요. 그 다음에 요 노란선 쳐 있는 곳은 안중 역세권 개발 범위 158만 평으로 지금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은 곳입니다.
전체적인 면적 158만 평을 다 개발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여기도 상당히 주목할 곳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중권의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이 평택항이 신항이 개발되기 전에 이렇게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개발이 됐냐 하면은 바로 이 포승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안중권의 배후단지로 개발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 포승국가산업단지가 없으면 이 안중권의 인구 유입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포승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이 안중권의 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를 매립을 해서 신항만을 지금 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약 5k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2km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여기 바다를 매립을 해서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여기 평택항은 크루즈가 못 들어와요. 페리오만 들어오는 이제 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이제 대형 크루즈가 들어오는 그런 항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멋있게 정말 큰 항으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 면적, 이 빨간 선 부분이 이종 항만 배후단지인데, 이 항만 배후단지를 68% 면적을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그 평택시에서 이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반발한 이런 입장이고, 요 면적을 축소해서 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 신항은 볼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보고 즐기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크루즈 타고 와가지고 여기 주변에 개발 부분이 뭐 볼 게 없다. 그러면 다시는 안 오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륙 쪽으로는 이제 포승지구 여기 62만 평 지금 개발이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건물을 지금 짓고 있고요. 건축 행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덕지구 70만 평이 이제 개발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상당히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최근에 평택시장께서 앞으로 평택시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안도 최근에 이제 발표한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구 관광단지가 여기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도 이제 개발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만호 희곡지구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곳인데요. 여기가 자동차 클러스터 들어오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 자동차 클러스터 때문에 또 이 평택강은 또 한 번 더 뒤집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제2 서해안국도로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팽성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쪽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도로가 나와가지고 이 신안까지 연결되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개발이 이루어져 있고요.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참 공사 중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서부도 3거리인데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서부도 4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서평택의 가장 중심은 서부도 4거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아있는 면적이 앞으로 이제 개발될 신영리 면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신항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바다를 매립해서 여기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포승지구, 신영리, 그 다음에 현덕, 관광단지 이렇게 내륙 쪽도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이종 항만 배후단지를 축소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많은 관광객, 그 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곳에 놀러 오지 않은 거죠. 관광 올 수가 없습니다. 와봤자 볼 게 없는 거죠. 또 즐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개발이 원한대로 진행이 이루어져야만 포승지구, 신영리, 현덕, 그 다음에 관광단지도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두 개의 도심 체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큰 틀이다. 그래서 물류관광도심 이 서평택 쪽은 가장 중심이 여기 신항만의 여기 이종 항만 배후단지입니다. 이 항만 배후단지가 원한대로 잘 개발이 이루어져야만 이 일대 내륙 쪽도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안이 축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도심 체계, 하나, 둘, 큰 도심이죠. 그리고 세 개의 지구 중심, 진위, 청북, 그 다음에 팽성, 이렇게 중심 개발되는 것이 2035년까지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틀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이 서평택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토지이용 계획도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보시면 여기 노란 선, 이 노란 선이 지금 이제 신항만 바다를 매립해서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요 빨간 선 부분이 이종 항만배후단지인데 이 항만배후단지 이 그림에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요렇게 면적을 요렇게 개발하기로 했는데 여기를 축소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면적을 한 요만큼만 개발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68% 축소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가 1종이고 여기가 2종인데 2종 부분을 축소하겠다. 55만 6천 평에서 18만 평으로 축소하겠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신항 전체적인 면적의 요 항만 2종 항만 배후단지가 축소된다 그러면 이 사업 실패할 수 있다. 여기 크루즈가 들어오거든요. 여기 항만에. 그러면 이곳으로 인해서 이 일대가 다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다를 매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매립하는데 여기에 다 근로자가 들어가는 일자리만 있다 그러면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다 그러면요. 사실적으로 이거 매력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 배후단지를 토지용어 사전을 봤더니 1종과 2종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1종은 무역항의 항만구역의 지원시설과 항만 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 육성하면서 항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 배후단지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2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구역,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사실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 축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반발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주거시설이 들어가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종을 늘리고, 1종 항만배후단지를 늘리고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줄인다. 이게 이제 내용이거든요. 해수부에서 발표한 내용. 그래서 68%를 축소해서 18만 평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건 말도 안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택 시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개발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이 사업이 신항만 평택항이 원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낭비하는 그런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원안대로 55만 6천 평을 개발해서 이 평택항을 황해권의 거점 항만으로 개발해야 된다. 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이 면적은 이제 여의도 면적인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여의도 면적이 약 80만 평 정도 됩니다. 자, 이 면적에 이만큼 2종 항만 배후단지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만큼만 개발하고 요 X친 부분은 개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소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주민들은 반발 안 할까요? 반발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평택항은 이 전체적인 면적을 다 원한대로 개발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산항인데요.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바다에 이제 아무것도 없죠?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가 완료돼서 여기 지금 상업, 업무시설로 들어가 있어요. 왜? 요 내륙에는 지금 다 상업지가 되어 있고 여기 뭐 준공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없는 거예요. 토지 면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다를 매립을 해서 판매시설, 일반시설, 일대 상업지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자, 부산처럼 이렇게 개발이 안 되더라도 지금 평택항은 원한대로만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홍콩입니다. 자, 이렇게 개발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자, 홍콩에 이제 산업단지와 이제 항만이 이렇게 있고요. 이 주변에 보십시오. 도심.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고층. 이 일대는 뭐 난리가 아니죠. 홍콩을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개발되고 야경이 멋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고 싶어지는 거죠. 거기에 또 이런 산업단지, 항만 이런 곳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돈이 도는 거죠. 경제활동에 여기 본거지입니다. 엄청난 돈이 도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가까우니까 많이 가는데 이러한 도심이 없고 가서 뭐 회나 한 접시 먹고 오고 이런 곳이라 그러면은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개발되니까 야경 또한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낮에도 멋있고 즐길 수 있고 야경 보면서 저녁에도 정말 아름다운 이 야경을 보면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가고 싶어지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시드니입니다. 예, 이제 동기생이 이제 시드니에 사는 동기생이 있는데 한국에 오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도 한국에 그 향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하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크루즈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죠? 예, 이런 크루즈가 다니는 이 시드니항, 여기 고층 빌딩이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가 막히죠. 예. 자, 이렇게 개발되면서 된다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거죠. 돈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평택항에 많은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쓴다 그러면은 이 세수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택항을 이런 식으로 개발이 안 되더라도 원한대로만 개발된다 그러면 참 좋겠다. 여기도 야경 얼마나 멋있습니까?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평택항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중국 상하이인데요. 자, 야경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여기 이게 이렇게 쫙 배 타고 다니면서 여기서 뭐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얼마나, 여기서 가보신 분들은 다 그런 추억이 있으시겠지만 정말 이런 곳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예, 돈 들어오는 거죠. 돈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고요. 자, 요 면적, 이 면적을 지금 해수부에서 68%를 축소해서 개발하겠다는 이제 안을 발표를 했고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요거거든요. 자,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 다 고층 빌딩. 여기 이제 호수도 있고요. 예. 이런 이제 여기 뭐예요? 뭐 잔디, 뭐 나무, 뭐 공원 이런 게 들어가면서 정말 멋진 항만 배후단지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개발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면적을 요만큼만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한대로 돼야 된다. 설마 이런 식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종 와서 회 한 접시 먹고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와서 크루즈 타고 와가지고 이런 곳에 와가지고 즐기는 거와 이런 즐기는 곳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모습은 안 된다.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평택 도시기본계획에서 평택 당진항, 예, 이쪽은 이제 당진항이거든요. 이게 이만큼은 예, 발전 기본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 이건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한 부분입니다. 자, 환황해 경제권의 물류 거점항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맞는 부분인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본, 동남아 등의 거점항, 뭐 부산항이 있지만 앞으로 여기에 이제 또 취항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 거고, 수도권과 중부권 지원 항 역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입니다. 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택항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 물자 교류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이건 좀 미래적인 지향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도 평택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평택항의 경쟁력은요, 나름대로 제가 많은 자료를 보고 만든 내용인데요. 365일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태풍이 들어와도 여기는 피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수심 15m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긴 대기 없이 언제든지 접안이 가능한 그런 항으로서 지금 위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항의 배후 지역은 국내 생산과 소비의 중심지, 평택항의 발전의 중요 요인이다. 이 배후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뭐냐면 이제 안중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평택항이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평택의 인구들이 관광객들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그다음에 경기권에서, 충청권에서, 강원권에서, 경상도, 전라권에서 올 수 있다. 그러면 이 평택항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LG전자 미군 기지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개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미군 기지로 인해서 지금 평택이 활발하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미군 기지가 없었다 그러면 삼성과 LG밖에 없는데 이 미군 기지로 인해서 삼성전자 반도체와 LG전자 반도체가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군 기지가 사실 효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받았고 평택시에서 그렇게 해서 이 미군 기지가 들어온 겁니다. 물론 말도 많았었죠. 예, 그래서 이 미군 기지가 먼저 들어오면서 삼성과 LG가 굵직한 기업이 들어오는 이렇게 됐고 지금은 삼성전자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평택의 고덕 신도시에 있는 지금 반도체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위치하고 LG전자가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큰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주변 500개 이상의 산업단지 물동량 확보가 용이하다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인구의 60% 평택 인구 그 다음에 국내 총 생산의 61%를 차지하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배후지어 두고 있다. 예,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가깝죠. 충청권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전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중부권 배후 지역으로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택항과 연계된 고속도로, 국도, 철도 고속도로는 뭐 서해안 고속도로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있죠. 뭐 국도는 너무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서평택에서 제천과 연결되는 고속도로 개통이 됐고요. 철도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복선전철이 지금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네. 근데 앞으로 또 KTX가 들어오고 지금 뭐 사통팔달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평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과의 최단거리, 예. 대중국 교역의 전초기지가 지금 평택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경쟁력이죠. 365일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 태풍이 와도 끄떡없습니다. 여기는. 국내 1위 자동차 항만, 수출입 허브 항만으로 자리매김. 지금 이 평택항에 가보시면요. 자동차에 놀랍니다. 정말 끝도 없는 많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항만, 수출입 허브 항만으로 자리매김을 완전히 했다. 국내 1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경쟁력이다. 자,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시게 되면 인구 증가 현상이 일어났어요. 평택항으로 인해서. 예. 예, 지금 현재 2022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약 57만 정도가 지금 평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택항 개항 후 평택시 인구 증가가 일어났는데 뭐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 부분은 뭐냐면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 인구가 늘어나야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인구 증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00년도와 2022년 비교하면은 약 한 20만 정도가 인구가 더 들어왔죠. 20만이면 제가 고향이 충북 충주인데요. 지금 충주 인구가 한 23, 4만 정도 될 거거든요. 그만큼의 인구가 더 들어왔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뭐 미군 기지 역할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이런 굵직한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인구 증가 현상이 이 평택항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 평택항이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택항 때문이 아니라 미군 기지와 삼성, LG전자에 의한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일자리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평택항 때문에 지금 인구 증가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일대가 지금 서평택이거든요. 서평택 쪽에 지금 인구가 지금 10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긴 지금 청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근데 10만인데 지금 여기 이제 진이가 있는 이 일대 거의 20만이죠. 여기 뭐 진이라든지 고덕 국제도시 들어가 있는 거, 송탄은 이미 도시가 있는 것이죠. 요 일대에 20만인데 앞으로 여기가 이제 10만밖에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여기가 이제 25만 정도 이상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15만 정도가 더 들어와야 된다. 이 평택항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인구 증가가 더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60%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 예. 왜냐하면 평택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이 없어요. 충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남자들이 그냥 추리닝 입고 다녀요. 낮에
많은 남자들이 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평택은 고용률이 60%를 넘고 있다. 상당히 높은 것이다. 자, 평택항의 비전을 볼까요? 한번. 동아시아의 다기능 스마트 항만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류와 레저, 문화가 함께하는 고부가가치 항만. 지금 산업단지로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그래서 물류와 레저, 문화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와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항만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류 중심에서, 현재 물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양 관광과 도시 재생의 거점 항만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류 중심에서 관광과 도시 재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류 플러스 관광, 레저, 문화 기능이 추가된 항만으로 개발해야만 돈이 도는 그런 항만으로 개발할 수 있다. 강력하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평택항의 비전이다. 그리고 내륙과 연계를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륙은 이게 왜냐면은 이 평택항은요, 바다를 매립한 지금 항이기 때문에 이 내륙 포승지구와 현덕지구와 평택구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지금 내륙과 같이 연결하려면 이 평택 항만, 이종 항만 배후단지를 축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만에 가서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이런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포승, 현덕, 평택구 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 서평택 쪽에 큰 물류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배수로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항만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내륙이거든요. 그 내륙 중간에 여기를 이제 배수로를 진행하겠다는 거죠. 요것이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뭘로 되냐면은 아쿠아벨베 프로젝트 개발 계획으로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 남아있는 이 공간을 여기를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발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내륙 쪽과 그리고 항만 쪽과 이 경계선에 볼품없는 그런 경계선에 이런 아쿠아벨벳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여기는 또 많은 관광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항만과 내륙 그 중간에 여기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도 또 성공적으로 개발된다 그러면 내륙과 연계돼서 충분히 좋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아쿠아벨벳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이제 안중 역세권, 그 다음에 여기 성장관리, 그 다음에 이제 화양지구. 앞으로 여기가 이제 서구청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서구가 되는 거죠. 서구.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포승국가산업단지인데 이 포승국가산업단지로 인해서 이 안중권이 개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배후단지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중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신항만 들어오는 거고 여기 크루즈가 들어오는 거죠. 이 크루즈가 들어오면 정말 멋있겠습니다. 예. 제 거제도에 계신 분이 이제 제 고객분이 계시는데 이제 해양대학교 나와서 이제 거제도에 계십니다. 여기는 평택항은요 부산, 인천항보다 더 크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평택항은 정말 세계적인 항만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투자하신 고객이 있으십니다. 예,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개발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종이고요. 배후단지, 그 다음에 여기 2종 항만 배후단지,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말썽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포승지구 있고요. 여기 이제 산업단지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행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현덕지구, 그리고 여기 이제 평택구 관광단지. 자, 여기 이제 야경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일대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버스 승용차가 아닌 전철 타고 올 수 있다.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안호지구, 희곡지구, 그 다음에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2서해안국도로 개통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래서 신영리까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내륙은 지금 다 개발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서부도 지금 현재 3거리인데 여기가 앞으로 서부도 4거리가 되면서 여기 38번 국도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IC가 생기겠죠. IC에서 들어오는 이 도로가 연결되는 여기가 서부도 3거리에서 서부도 4거리가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여기가 가장 중심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서평택의 이 항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이종 항만배후단지입니다. 이런데 뭐 산업단지 들어오겠죠. 예. 근데 이 항만배후단지 이종을 축소한다는 것은 사업 실패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이게 잘 성공이 이루어져야만 내륙에도 이렇게 도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시드니항 이렇게 해서 개발됐으면 좋겠다. 홍콩항처럼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희망합니다. 상하이처럼 이렇게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희망합니다. 야경 보십시오. 이런 야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해서 많은 해외에 있는 관광객,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 평택항으로 와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말 멋진 평택항으로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평택항 이종 항만배후단지 취소하고 원안대로 개발하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평택 시민들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